한 달에 한 번 부산 곳곳을 여행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오래 살았어도 한 번도 안 가본 곳도 있고 자주 가면서도 동네 이름이 우째 붙여졌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 곳곳의 숨은 이야기들 소설가와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안내원? 안내자? 길라잡이? 예, 백일남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표현이 좋으세요? 뭐 아까 제 이름이 백일남이니까 길라잡이 좋네요. 아, 길라잡이. 와,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교통의 요지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부산 수영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먼저 이 수영이라는 지명이 우째에 붙여진 건지 알아볼까요? 예, 현재 수영이란 지명은 이곳에 위치했었던 조선시대 수군 지휘부인 경상 좌수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예, 뭐 전라좌수영, 뭐 경상좌수영, 예, 우수영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수영이에요. 수영이란 명칭이 원래 저 경상좌수영 뭐 말씀하셔가지고 이 경상좌수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형, 예, 줄여서 경상좌수영입니다. 네네. 조선시대 경상도의 동쪽에 존재하던 수군 절도사형입니다. 지휘관은 정삼품 당상관인 수군 절도사였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수영강에 모래톱이 많은 관계로 경상 우수영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부산 앞바다의 군사적 중요성이 높아져서 1692년에 이르러서는 수영을 크게 개축하면서 성곽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예, 현재 성문은 사적공원 입구에 남문만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살피면 좌수영의 군사 규모를 알 수 있는데 부산포, 다대포, 두모포 등등 7개의 진이 소속되어 모두 65척의 전투선이 그리고 45척의 나룻배가 경상도 동쪽 해안을 방어하는 데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경상도 사내들은 군역을 위해 이곳을 모두 거쳐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매년 10월 어방축제가 열린데요. 이 축제의 유래도 수영입니다. 수영 지역에 조선 수군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수영 어민들과 군사들이 협력해서 어업과 농사를 했던 공동체를 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현재로 말하자면 군민수산업 협동조합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서가지고 네. 야 오늘 물고기 잡고 예, 그 물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식량 충족도 하고 잔치도 하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경상좌수영과 수영사적공원은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수영사적공원은 경상좌수영 성지와 수영성 남문 내외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수영교차로에서 북쪽으로 약 200m 거리에 있으면서 공원 안에는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경상좌수영성 남문,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을 비롯한 수영 야류 등 무형문화재 3종, 좌수영 성지, 곰솔, 푸조나무 등등 천연기념물 2종, 안용복 장군 사당 등 비지정 문화유적 5종이 있으며 이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수영고적 민속예술보존협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영 이게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뭐 수영 야류 뭐 이렇게 예. 야류는 뭐죠? 야류라고 해갖고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과거사에서 했던 봉산 탈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탈춤인데 수영 쪽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예, 조금 있으면 또 그것도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 이거 배워본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와 아침에 안 한 게 없네요. 와, 자 수영 사적공원 부근에 팔도시장 네네.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 자리에 시장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 옛 부산에는 동래장, 구포장, 하단장, 부산장 등등 크고 작은 장터가 펼쳐졌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수영이 아까 그 팔도에 남자들이 다 모인다는데 규모가 큰 데니까 시장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 자수영장이 있었는데 이 수영 팔도시장은 이 자수영장을 유래로 합니다. 예. 1832년에 간행됐던 동래뷰 읍지에 따르면 자수영장은 수영성 남문부터 자수영 앞에서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섰다고 합니다. 5일장인 거죠. 5일장이네요. 예. 바다와 강, 산과 평야가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자가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 말고도 저 멀리 청사포 또 가까이 광안리 기장 등지의 어부들과 농민들까지 물품을 가져와서 사고 팔았던 큰 장터였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좌수영의 군역을 하기 위해 몰려든 각지의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제법 컸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 소설 두모포 외관 수사록의 초반 배경이 이곳 수영 장터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도 중심지지만 군사도 군 기지도 거기 있고 예, 예. 수영 팔도시장 이름이
아까 뭐 팔도에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인다? 뭐 그런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름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영 팔도 시장의 이름의 의미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이 모여들어서 갖가지 물품이 유통되는 곳이다. 교통도 발달했었고요. 네네. 예, 지금의 시장은 1981년 당시에 이제 수영 팔도 시장 상가 건물을 축조하면서 이제 현재 모습을 좀 서서히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수영 팔도 시장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다른 시장이랑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시장 입구 간판부터 이거 사적공원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좀 여스럽습니다. 그래서 옆전하고 오른쪽에는 말뚝이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입구를 지나면 깔끔한 시장 내부에다가 가게마다 뭐 잘했어, 집에서 쉬어, 뭐 야식 어때, 결혼하자 등등 이 특유의 말풍선들이 달려 있어서 좀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소설가 길남씨도 이제 며칠 전 시장을 찾았는데 봄날이라서 이제 봄동이 정말 잔뜩 쌓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싼 가격에 판매가 되길래 이래 싸게 팔아도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 시장은 상인들하고 과일하고 채소를 직접 재배한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공판장에서 바로 갖고 와갖고 싸고 신선한 건 확실하지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농산물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또 사장님이 그때 설명해 주신 사장님이 젊은 분이라서 나도 그렇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렇고 부모님 대를 이어서 채소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상인분하고 살짝 대화만 나누도 시장의 특징이 이렇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역사하고 현재가 좀 합쳐져 있는 공간이다. 또 수영 팔도 시장은 수영 로타리 주변의 번화가 그 맛집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물품이 갖춰진 시장에는 숨은 맛집들도 이제 그득합니다. 이전 시간에 언급했었던 거 옛날에 명태 대가리전 몇 달 전에 말씀하셨더요. 그 유명한 노포도 이곳에 있습니다. 수영 사적공원이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특색이고 그 천정 아케이드가 없는 곳에서도 이제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데 군침이 돌아서 그 수영 팔도시장 외곽에 중령거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령거리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 백일남 소설가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라고요? 네네. 그 수영팔도 시장에서 수영사적공원 입구격인 이제 남문 쪽으로 가다가 보면 아케이드 아까 천장이 이제 끝난 데가 있다는데 오른쪽 거리가 살짝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히 살피면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흔적들이 진하게 발견되면서 끊어질 듯 노점하고 가게가 이어집니다. 수영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절도사의 부장격인 우후에 거소와 중령 내야, 중령 집사청, 중령 관청 등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중령거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는 자수영성의 북문지이자 주차장과 수영성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거리에는 막걸리집, 창거리 그리고 노점, 채소, 생선 자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장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길가에 내놓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은 이런 집이 좀 드물죠. 요즘에 그 선미 레코드라는 레코드점이 80, 90년대를 떠올리게 하고 또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고려 초제 해갖고 약재를 판매하는 약재상도 있고요. 요즘 좀처럼 볼 수 없는 가족 사진이 전시된 수영 사진과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이 시장의 끝머리에서 소설가 길남 씨는 눈가가 가끔씩 핑 젖는 느낌의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사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위관급들이 머무는 그 BOQ.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술집들도 옆에 좀 붙어 있고 있겠죠. 수영 팔도 시장 외곽의 중형거리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그러고 또 수영하면 수영 로터리 요래 딱 떠올라지는데 수영 로터리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수영은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지금도 해운대와 남구를 잇는 수영대로 동래로 연결되는 연수대로 등이 걸쳐져 있어서 부산의 각 지역으로 사통팔달 연결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지하철 수영역도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기장 등 동부에서 동래와 부산진으로 연결되는 길목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모포 외관 수사록에서 당시 자수영을 설명하는 부분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동래부 남초는 해운대로 시작해 간만포 앞까지 바다를 옆에 끼고 뒤로는 산들이 많아 예로부터 외를 경계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했다. 그중 광안리를 끼고 빠지는 포이포 수영 부근은 외란 이전에도 전선 3척, 병선 5척, 귀선 1척,
4호선 12척이 선창에 늘 주둔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제법 컸다. 이 잘 알려지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기선은 그 유명한 거북선을 의미합니다. 네. 이 최신 병기가 정박해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 수영 로터리가 실제로 로터리를 칭하기도 하지만 그 부근에는 이제 번화가를 칭하기도 하잖아요. 수영 로터리 부근의 번화가 여기는 정말 번화가거든요. 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좀 읽다 보면 이제 요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입맛을 좀 다실 건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할 말들이 있겠지만 부산 여행기 하하 부산에서는 수영 로타리의 별칭을 술꾼들의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번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보다는 그 하하 부산에 등장했던 그 술꾼의 말을 잠시 인용해 볼까 합니다. 예. 네, 인용해 주세요. 예. 네. 딴 데도 아니고 수영에서는 안주빨 세워도 되지. 니 딱 걸렸다. 일단 시장 건너가기 전부터 시작한대. 양곱창, 해국수, 닭발, 오돌뼈, 홍어, 일식, 횟집, 한우, 돼지 소금구이, 아구찜. 그러고 길 건너서 팔도시장 앞에 할매떡볶이, 생선구이, 꼼장어, 막국수, 화교가 하는 중국집, 실비집, 볶국, 치킨. 말 대해서 뭐 하겠노. 전부 20년에서 30년은 기본 임직들이 천지백깔이다. 예. 소설가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입맛을 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고 예, 그래 성격상 가게의 상호를 그 구체적으로 대지 못해서 그렇지 예. 각가지 메뉴가 거론될 때마다 그래. 내공이 심오한 가게가 하나 둘씩 뚝뚝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영이라는 곳의 분위기가 남포동, 서면과 같이 근대에 만들어진 도심이나 해운대와 같은 신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라는 점입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교통 군사 요지였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곳으로 각지의 물자와 사람이 자연스레 모여드는 풍요로운 공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가 육해공이 난무하고 헤어져서 돌아갈 때도 각자 뿔뿔이 흩어지기도 좋은 구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에는 또 아는 사람만 잘 아는 백산이 있는데 이 백산의 위치와 옛 이야기 또 전해주신다고요? 네, 자수행의 선박이 정박하는 선소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 그 부근입니다. 네. 그 포이포 뒤쪽에는 군사들이 해안을 감시하기 좋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백산이라 불렀는데 범의 굴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토지신이 영험하다고 알려서 용안 무당들이 몰래 치성을 올리는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요즘에도 무당분들이 거기에 촛불 켜놓고 예, 굿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수영 지역의 탈춤놀이 수영 야류에는 사자가 등장하는 사과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예. 호랑이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러다 잡아먹어버리는데 전국 각지를 살펴봐도 탈춤에 나온 사자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장면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안동에는 또 호안마을이라는 이름 붙은 마을도 있었거든요. 호랑이에 의한 호안이 많았기 때문에 사자가 이를 물리치는 장면으로 액을 막으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부산 사람 독하죠. 이제 호랑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예. 사자가 먹었어요. 네. 백산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산입니다. 길남시는 이 산의 위치를 설명할 때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합니다. 광안리에 있는 MBC 방송국 뒷산. 맞아요. 예. 근데 MBC가 이제 좀 이전을 했으니까. 범일도로 왔으니까. 예. 밀락동 MBC 당시 뒷산. 네네. 예. 또 광안리 쪽에서 센텀으로 넘어가는 경치가 좋은 그 백산 허리길이 위치한 곳도 바로 백산입니다. 이 백산에는 외적을 감시하기 위한 전망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첨의대라고 했습니다. 예, 산 정상에 비석이 세워져 이를 기념하고 있고요. 그 몇 년 전에 그 부산 일신기독병을 건립했던 호주인 매해란 매영 자매의 사진이 발견돼서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바로 백산에서 그 1950년대 초반에 수영 비행장하고 해운대 장산의 사진을 찍은 거라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요. 네네.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갈치 아침에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도시가 부산이라는 뉴스입니다. 예, 전국 100대 기업도 부산에 없고 바다와 맛집 빼고는 문화적 인프라도 별로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영 이야기처럼 부산은 역사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살기 좋은 고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부산으로 다시 돌리려면 부산 시민들이 먼저 부산을 다시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틀 뒤에 투표에도 모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보면서
수영이 진짜 좌수영이 엄청 컸잖아요. 네네. 그 군부대를 약간 복원하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근무 교대하는 교대식도 한번 보여주고 네네. 이러면 이제 경상 좌수영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막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네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거기에 뭐 조선 아까 25호영단 같은 의병들이 또 네. 한번 그 간첩처럼 뒤에서 그 일본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도 재밌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예. 아 스토리텔링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000